안녕하세요, 알릭스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많이 잠겨 있어요. 네, 오늘도 간단하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와 더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는 이제 부정관사, 더는 정관사라고 불리죠. 영어로는 이제 둘 다 articl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일종의 명사를 구체화시켜주는 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 관사의 관자가 뭐 쓸관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와 뭔가 인연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고 좀 약간 부족한 설명일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목이 쉬어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Anyway, 자 가볼게요. 자, 우선 부정관사 어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부정관사 어 또는 언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저는 오늘 이 의미에 대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가 쓰이나 언이 쓰이나까지는 굳이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린 보통 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지만 부정확한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 또는 어떤 건지 모르는 하나 또는 어떤 우리말로 하면 개 있잖아요. 개가 멍멍개 개들 중에 하나, 즉 일종의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하나의 예를 들 때 그때 쓰는 것들이 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일반 명사 하나 앞에 와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뭐 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올 리가 없겠죠. 하나일 수가 없으니까. 자, 하지만 그럼 어는 어디 쓰이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 에, 이, 오, 우의 앞에 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A, I, O, U 뭐 이렇게 이런 데 앞에 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발음상이에요. 발음상. 발음상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 나는 단어의 앞에 언이 옵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FBI 요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요. 멋있잖아요, 왠지. agent, FBI agent. 자, 보기에는 F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상적으로 이 글자는 발음상으로 보면 F입니다. 그죠? FBI. 따라서 L로 시작하기 때문에 짐작되시죠? 한 명이니까 뭐가 오면 된다? on이 오면 됩니다. 반면에 university student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university가 뭡니까? city가 university. 오케이. 이렇게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한 손으로 펜을 잡는 경우에 생기는 실수라고 봐주세요. university student. 자, 한 명이죠? university student. 자, U로 시작했어요. U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언으로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죠. 발음상 아예 이, 오, 우가 아니라 뭐로 시작했죠? U. 따라서 없어요. 어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발음하실 때 야, 여, 요, 유 발음되는 놈들 있죠? 요요 이런 놈들. 요트 이런 놈들. 요트 스펠링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던가요? 요트.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얘네들은 전부 다 언이 아니고 어예요. 아니고 어입니다. 발음이 요 이렇게 발음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이 유로 시작하지만 umbrella 처럼 아, 에, 이, 오, 우 해서 단모음 어 발음이 나는 경우라면 이때는 언이 붙겠죠. Got it? 이해되시죠? 뭐 honest person 이런 거 있잖아요. honest person. 정직한 사람. H로 시작했지만 발음상 어로 발음되기 때문에 언이 붙습니다. 그래서 발음상의 의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여튼 이 어라는 놈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그냥 명시적이 아닌 그냥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구점에 갔는데 지우개를 살 거예요. 문구점에는 지우개가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하나를 사올 건데 내가 특정한 지우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문구점에 지우개를 사러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특정 지우개가 아닌 그냥 지우개 중 하나를 사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구점에서 지우개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예쁘더라. 딱 내 마음에 들었어. 나는 오늘 그 지우개를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우개는 특정 대상이 되겠죠. 그때는 어가 안 되고 the라는 정관사를 쓰게 됩니다. 어와 더의 차이점이 약간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a friend예요. Got it?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 친구, 어떤 친구인지 알겠죠, 대충. 뭔가 내가 앞에서 말을 한 적이 있다거나 언급한 적이 있는 바로 그 친구겠죠. 또는 친구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친구 중에 키가 작고 센스가 있고 아름다운 친구 이렇게 하면 그 친구는 뭔가 많은 수식을 받으면서 범위가 되게 한정적으로 좁혀지게 되겠죠. 이럴 때는 특정 친구가 되니까 그때는 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의미할 때 쓰면 되는 거고요. the는 앞에서 언급이 됐거나 또는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에는 더를 쓰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I met a teacher가 되겠고요. 내가 만난 그 선생님 또는 우리 담임 선생님인 거예요. 담임 선생님. 내가 우리 반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우리 반 친구랑 클래스메이트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the teacher라고 해도 그 친구가 누굴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살고 있는데 the president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될 거고요. 또는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는데 the president라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죠. 이거 몇 년 뒤에 보면 되게 재밌겠다. 몇 년 뒤에 봤는데 대통령이 다른 사람인 거야. 그럼 좀 재밌겠네. 여튼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와 더의 개념이 조금 명확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우리 반에서 가장 어린 아이. 우리 반에서 가장 어릴 리는 없겠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어린 아이. 그럼 youngest boy일까요? 또는 the youngest boy일까요? 당연히 the youngest boy겠죠. 이해가 되세요? 왜? 가장 어린 아이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죠. 옛날에 70년대인가? 저희 아버지 공무원 시험 보는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상식 문제였어요. 들어오는 그 학교인가에서 시험을 봤나 봐요. 그 시험장에 들어오시면서 본 나무 중 가장 큰 나무는 몇 그루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솔직히 들어오면서 가장 큰 나무가 몇 그루 있구나, 나무가 몇 그루구나 이런 걸 누가 보나요? 근데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 가장 큰 나무는 네, 맞습니다.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완전 똑같은 크기의 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 쳐도 신경 쓰실 게 없죠. 어쨌건 중요한 건 가장 뭐뭐하다, 결국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최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나 최저는 하나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비슷한 놈도 있다고 해도 그런 거 무시하시고요. 예외적인 거를 자꾸 들먹이면 학습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이라고 부르는 놈들은 반드시 어를 쓸까요? 더를 쓸까요? 당연히 더를 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 서수. 둘째, 셋째, 넷째 서수들이요. The first, the second라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우리 형제 중에 내가 두 번째라고 할 때 두 번째 형제는 몇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두 번째 형제는 딸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일한 거니까 더가 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유일한 거에는 더가 붙나요? 네, 고유명사 즉 이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유일한 거, 세상에서 유일한 거는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sun. 선생님 저쪽 안드로메다에 무슨 개 가면 태양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너무 이렇게 넘어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달은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moon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우리 집에 창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닫을 거예요. 그러면 a window가 될 거고요. 딱 보니까 거실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가 거실 창 좀 닫을래 그랬어요. 그럼 the window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 중에 불특정한 하나는 어다. 여러 개 중에 특정하거나 또는 그냥 아예 하나밖에 없거나 내가 뭐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거나 무엇인지 아는 거라면 뭐를 붙이자? 더를 붙이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조금 넘어가서요. 나머지는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닛 71 보시면 공부 학습 내용이 쫙 나와 있고요. 더 same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같은 거니까 유일한 거예요. 내 컵이랑 같은 컵. 똑같은 거 하나. 따라서 더 same이 되는 거. 항상 이거는 관용적으로 더 same이니까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치사류에도 더가 오겠죠. on the table.
내가 그 가방을 책상 위에 뒀어요. 테이블 위에 뒀어요. 그러면 I put my bag on the table 이라고 했을 때 그 테이블이 뭔지 특정하지 않으면 위에 올려놨다는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특정한 테이블이니까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도 항상 더가 붙는다라는 거.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어려울 거 없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I watch TV a lot. 보이시나요? I watch TV a lot. 얘는 왜 더가 안 붙습니까? 그런데 또 Can you turn off the television? 이 문장 보시면 보이세요? Can you turn off the television? 이땐 더가 붙고요. I watch TV 할 땐 더가 안 붙네요. TV 꺼달라고 할 때 이 더 텔레비전은 구체적인 형상이 있죠. 그 텔레비전을 끄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더가 붙어야 되고요. 내가 TV를 본다 할 때는 아시겠지만 TV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TV 기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TV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정시킬 수 있는 한정사인 더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예로 축구를 한다는 play soccer예요, 여러분. play soccer. 하지만 피아노를 치다는 play the piano예요. 이해되실까요? 왜 그런지? 감 오시죠? 플레이 사커에서는 축구를 한다고 할 때 축구가 구체적인 모양을 띄지는 않아요. 운동장에서 양쪽에 골대가 서 있고 각각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한 명은 골키퍼고 포워드가 있고 몰라 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play the piano 할 때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구체적으로 있고 그것을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구체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더의 쓰임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은행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let's meet at the bank가 되죠. the bank예요. 오케이? 더가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불특정한 장소예요. 구체적으로 건물이 있다거나 뭔가 형상을 띠고 있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할 때는 그때는 더가 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오에 만나. 정오는 구체적인 모양이 없어요. Let's meet at noon이죠. 이해가 되세요? 구분이 잘 안 되시더라도 너무 깊게 생각하면 정관사나 부정관사 사실을 헷갈려요. 이거 제가 원어민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캐네디언이나 또는 미국인한테 정관사나 부정관사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답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 글쎄 이런 정도 아닐까 정도로 들었던 것도 요 답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식사를 먹는다. I eat breakfast. I eat breakfast. breakfast나 the breakfast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침 식사라는 건 특정한 모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커피로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빵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식사를 하는 그 모양 자체 그런 모습 자체를 갖다가 표현하기 때문에 the를 붙이지 없죠.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엄마가 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식사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준 거예요. 내가 그게 기억이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 really want to explain the breakfast 또는 the dinner이라고 특정화시킬 수 있어요. 그때는 뒤에 뭐가 붙어야겠죠. Which my mom prepared for 뭐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정돼서 그걸 구체적으로 수식해주겠다라고 하면 the나 어가 붙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관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즉 구체적인 모양이 있으면 관사가 붙는다. 그 중에 여러 개 중 하나를 말할 땐 어가 붙는다. 그렇지 않고 딱 특정한 그것을 말할 땐 더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그라고 붙잖아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걸 활용해서 가끔가다 이런 게 나와요. I go to school. I was in bed. I was in hospital. I went to church. 글씨 엉망이네. I go to the school 안 하죠. 자, I go to the school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I go to school 할 때 school에 관사가 붙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학교에서 하는 행위, 즉 건물 자체가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TV하고 똑같죠. I watch TV는 TV 자체 기계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TV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I go to school은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I go to the school 하게 되면 어떤 의미겠어요?
학교 건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I was in bed. 뭐 잠자리 들었습니다 또는 누워있다.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를 in bed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겠죠. in the bed 하게 되면 침대, 그 특정 침대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술래잡기를 했어요. I was in the bed. 되겠죠. 내가 침대 속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침대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in bed예요. in the bed 안 합니다. hospital 마찬가지겠네. I was in the hospital.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죠. in hospital. in hospital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 I was in the hospital 하게 되면 병원이라는 건물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뭐 병문안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특정한 그 건물 안에 있었음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그 외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I went to church, I went to the church 둘 다 가능하죠. I went to church 하게 되면 예배드리러 간 거죠. 즉 교회가 하는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 거고 I went to the church 하게 되면 그 교회로 간 거죠. 교회 건물로 간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the가 있으면 뭔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the가 없으면 내용이나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비형상적인 모습, 형이 상학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졌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이용해 줘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알렉스였어요.